안녕하세요. 김규석입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비싼 이유는 어, 실제로 공급량이 부족해서 아무래도 수요가 높고 공급량이 부족해서기 때문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런 것일지 또 데이터에서는 어떻게 파악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현실적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빈집이 많다고 해도 그 빈집들이 사람이 살기 힘든 집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빈집의 숫자로는 올라가지만 사람이 살기에는 어, 충분하지 않은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은 빈집이 될 수밖에 없고 공급이 부족하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그렇지 않은데도 살만한데도 뭐 위치나 다른 여건상 부족할 수도 있다는 점 그런 감안하셔서 일단 단순히 수치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일본에도 빈집 이게 예전부터 이미 문제가 많이 됐죠. 일본의 빈집은 2020년 22년 6월달 보면 일본에는 4년 사이에 164개의 마을이 사라졌다. 인구가 한 명밖에 안 남은 마을도 있다. 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뭐 출산율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2065년에는 인구가 1억이 안 되는 8,800만 명이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게다가 빈집이 어, 아주 많아져서 심지어 수도권 지역 도쿄까지도 빈집이 많다. 그래서 도쿄도 10%가 빈집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외국의 빈집 관련 정책은 실제로 집을 비워두게 되면 몇 달 이상 누가 살지 않는다. 그러면 실제로 그거에 대한 집주인에게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빈집 관련 정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빈집 관련 실제로 빈집이 생겨버리면 그 관리가 안 되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죠. 아무래도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일본뿐만 아니라 뭐 영국도 빈집에 중과세를 부여하고요. 캐나다 역시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집에는 빈집세를 부과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 관련해서 도시의 미관을 해칠 수도 있고 또 빈집으로 본집이 계속 유지됨으로써 관련돼서 뭐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고 관련해서 뭐 빈집으로 인해 어떤 위험이 존재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줄이고자 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빈집이 빠르게 늘어난 추세라고 합니다. 지난 5년간은 빈집은 41.4% 증가했고요. 뭐 빈집의 수는 2020년 기준 8%라고 세계 10위 안에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자 하는 거는 실제로 여기서 말하기로는 우리나라 2020년 기준 8%의 빈집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지역별로 다를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역에 따라서 수도권 지역일수록 좀 빈집의 비율이 낮지 않을까라는 예상. 또 지방으로 갈수록 좀 높아지지 않을까. 또 지방에서도 외곽으로 갈수록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맞아 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빈집 관련 데이터를 구합니다. 빈집 CSV. 그러면 여기 빈집의 종류 시군구별로 나옵니다. 코시스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고요. 여기에 조회를 이렇게 전체 기간이네요. 아주 매우 사실 이때 1979년 이전 이때도 궁금하네요. 뭐 예전에는 실제로 빈집이 많았을까? 옛날에는 실제로 매우 큰 대가족
이루고 살던 시대고 집이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또 행정구역은, 네, 행정구역은 조금 깊게 들어가 볼까요? 2레벨까지 한번 들어가 보면 2레벨까지 다 체크가 됐고요. 주택의 종류도 다양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시점을 이제 멀리 해보는 거죠. 아, 여기서 왜 시점이 이게 안 되는군요. 아주 옛날까지는 못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단 이거 다운로드 받아보실 때 어떻게 되는지. 시점은 2016년부터 21년까지인 것 같아요. 네, 요걸로 이제 다운로드를 할 텐데 20만 셀 이하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16년부터 하시죠. 네, 16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그래서 CSV 파일로 저는 다운로드 받을 거고요. 잠시만, 이 연도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또 봐야 되는데, 연도별로 이렇게 보여지나요? 옆으로? 네, 보여지네요. 그럼 이걸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CSV 다운로드. 요걸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전 처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전 처리는 일단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일을 저는 제가 바탕화면에 저장을 할게요. 여러분들도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시고요. 파일 이름은 뭐 empty house 이렇게 하겠습니다. empty house. 자, 그래서 저장을 하면, 아이고, 다시 empty house 저장이 됐고요. 이걸 열어보니까 조금 특이하네요. 이거를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한번 위에서 아래로 보면 전국, 읍부, 면부, 쉽지 않네요. 이렇게 계산하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씩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요거는 지우고 제가 다시 다운로드를 받을게요. 이게 정리가 너무 덜 됐어요. 이거를 실제로 여긴 닫을까요? 네. 조회 설정에서 행정지역 구분을 일단 1레벨만 할게요. 너무 많아졌다 보니까 이게 조금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왼쪽에 행정지역 구분이 네, 전국, 읍부, 면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도 조금 변경을 해야겠네. 이렇게까지 원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적어도 시도 구분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시도 구분도 안 됐다는 점에서 한번 전국 이렇게 하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주택의 종류도 이렇게, 요거는 그대로, 시점 그대로 조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나. 시도별로 나와야 될 텐데, 나오네요. 나오고 있고요. 시점은 2016년도가 조금 특이해요. 근데 2017, 16 요것도 조금 정리 좀 할게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주택 개를 일단 한번 지워볼까요? 조회 연도별로 쭈르륵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요 위의 연도와 이 밑에 연도가 좀 안 맞아 떨어져요. 그건 조금 특이한데 지금 상황이 이걸 하나씩 맞아 떨어지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보면 될까? 다시 이거 전체 선택 해제할게요. 조회. 한 개 이상은 선택돼야 된다. 그럼 주택 개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추 맞는 것 같네요. 자, 볼게요. 이 지금 항목의 주택 개로만 선택했고요. 행정구역 시군구는 1레벨만 했어요. 1레벨만. 그 주택 종류는 뭐 전체 다 선택했고요. 그리고 시점은 2015년부터 21년까지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회. 그리고 요거를 행렬을 한번 전환해 볼게요. 행렬 전환. 적용. 그러면 이쪽이 연도가 되면 전환이 안 됐나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렬 전환. 그래서 시점이 일로 오고 나머지가 일로 가는 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도별로 쭈르륵 연도별로 한번 쭈르륵 알아보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연도별로 실제로 빈집이 딱 봐도 2021년 올수록 점점 늘어나는 추세가 보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근데 혹시 이거는 빈집의 숫자고 전체 집의 숫자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 데이터에 없는 것 같이 보여지긴 합니다.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지역별로 빈집만이라도 일단 한번 보시죠. 자, 이거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CSV 파일로 받으시면 되고요. 다운로드. 네. 그러면 이거 바탕화면에 제가 이걸 다시 열어서 바탕화면에다가 MT 하우스로 저장을 해 두겠습니다. 여러분들도 MT 하우스로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여셔서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이거 보시면 위에 너무 뭐가 복잡해요. 그래서 일단 이 개로 돼 있는 부분 이건 지우고요. 날릴게요. 그 다음에 이 주택계 이것도 다 똑같으니까 지우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이고, 지워야죠. 삽입을 해버렸네. 지워버리세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전국이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100만 6만 맞네요. 다 더하면 요거 다 더하면 106만 정도 나오고요. 요걸 가지고 여기서부터 끝까지 더하면 그건 또 안 나오네요. 네. 이것까지 더해야 될까요? 읍부, 면부, 동부. 요거는 도별로 나온 게 좀 덜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일단 한번 추이를 이거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보겠습니다. 이건 일단 닫아 두세요. 저장하시고 이 상태로. 자, 그럼 우리 코드로 가서 요거 실행해 보실게요. 파일 바탕화면에 저장해 두셨죠? 바탕화면에 저장하신 거 empty space 다운로드 하시고요. 그리고 파일명이 아까 empty space였으니까 empty house였으니까 empty house를 로드 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그래프 그려 볼게요. 이걸로 그래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일단은 리스트에다 데이터를 다 모을 거예요. 우리가 제일 처음
보고 싶은 데이터가 뭐냐면 이거 전국 기준으로. 그럼 일단은 X축을 시점으로 하고 Y축을 전국 기준으로 해볼게요. 그럼 이 데이터를 모을 건데 어떻게 모으느냐? 자, 봅시다. 이거는 우리가 아까 주식 분석할 때 쓰던 거예요. 코드 하나 추가할게요. 자, 여기가 0번째예요. 0번째.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X축에 해당하는 year라는 리스트를 두고 for i in range 얼마부터 하냐면 시작값이 2015부터 2021까지니까 2015부터 2022까지 하면 2011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year에 append 하는 거예요. 뭐를? i를. 한번 출력해보죠.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되나? 예, 이렇게 들어가지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 뭐냐? 이제 이 파일 우리가 꺼낸 거 있잖아요. 요거 df in range 돌려가지고 0부터 어디 갔죠? (0부터) df까지 length df까지 다 돌리되 하나씩 추가하는 거예요. 뭐를? 여기다가 요거는 이제 전국 기준으로 전국이다. 그러면 일단 그냥 코리아 전체 오버롤로 할게요. 오버롤 기준 추가할게요. 빈집의 수를 오버롤 점 append 할게요. 뭐를? df.log i의 첫 번째니까 얘는 시점이 여기고 그 다음은 전국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0, 1이 되겠네요. 1. 인덱스가 1이에요. 1. 그 다음 이거 한번 일단 출력해 볼게요. 오버롤도 제대로 들어갔나? 들어갔네요. 106만부터 들어갔죠? 예.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도 코드 하나 추가하시고요. 그래프 그리는 코드는 요것도 뭐 어디 저장해 두세요. 일단 우리가 import matplotlib를 그릴 거고요. pyplot as plt. 그래서 for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x 밸류를 뭘로 할 것이냐? x축이요. 걔를 year로 하시죠. 우리 year. 그리고 y 밸류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일단 y 밸류에 오버롤로 전국으로 하면 오버롤이라는 위에서 쓴 리스트 그대로 가져오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려야죠. 그림을 plt.plot x 밸류에 맞춰서 y도 values로 합시다. 복수로 y values overall. 그리고 요건 좀 표시를 마커로라는 거 할 수 있는 마커. 그래서 x 표시로 마커를 좀 할게요. 그리고 나서 plt 이제 그거에 대한 이름표를 달을 수가 있죠. 레이블을. 첫 번째 얘 뭐냐? 얘는 오버롤이에요. 전국. 그랬을 때 plt.show 이러면 그림이 나올 거예요.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자, 이게 근데 기준이 10의 6승이니까 이거 얼마예요? 그쵸, 이게 10의 6승 10만 100만이네. 100만 기준이 100만이 되는 거예요. 100만 가구 110만 가구가 조금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올라갔네요. 그러다가 조금 꺾였어요. 최근에 조금 꺾인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또 다른 걸 볼게요. 이제 서울을 한번 볼게요. 서울은 몇 번째냐? 서울은 0, 1, 2, 3, 4, 5. 서울은 5네요. 그럼 여기다가 서울은 5로 해가지고 하나 만드시죠. 서울. 그리고 얘는 서울에다가 계속 어펜드 시키고
인덱스를 5번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도 똑같이 y values 서울은 서울, 이것도 추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건 똑같이 하시고 서울은 동그라미를 표시할게요. 그리고 레이블도 서울. 이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어디서 에러가 났을까요? 서울 y values 서울. 아, 이거 실행을 안 했었네요. 위에 걸 실행해야 서울에도 쌓이니까 데이터가. 그리면 자, 서울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서울은 계속 이렇게 쭉 가나봐요. 실제로 수치를 봤을 때는 서울 수치가 0, 1, 2, 3, 4, 5 요건가요? 79,000? 조금은 올라요. 근데 여기서는 올랐는데 여기는 거의 비슷한 9만대를 유지하네요. 네. 또 다른 지역도 한번 볼게요. 뭔가 많이 올라가거나 많이 줄어드는 지역 같은 곳을 볼게요. 일단 전국을 이걸 넣어서 조금 데이터가 잘 안 보여요. 그럼 전국을 잠깐 일시적으로 뺀 다음에 전국을 빼시고 일단 서울만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 다음에 서울의 기준으로 조금 다른 지역 어디가 좀 확 증가하거나 여기 어딘가요? 부산인 것 같아요. 서울 바로 다음. 아까 79,000이 서울이었잖아요. 부산 넣어볼게요. 그럼 부산. 부산이 6번째예요. 바로 옆에. 부산. 그렇게 하고 나서 부산은 6이에요. 부산에 대한 내용도 똑같이 넣으시면 되죠. 여기다가 부산 y values도 부산, 그리고 여기도 하나 추가해서 부산 X로 표시할 거고요. 부산. 이것도 실행해 볼게요. 부산은 어떻게 변하고 있나? y value, 요 실행을 자꾸 안 했는데 그쵸, 여기에 리스트에 넣어줘야 되는 값을. 그 다음 거 실행해 볼게요. 어디서 제가 뭔가 부산의 부산 y value 서울. 부산의 값이 여기다 안 들어갔어요. 다시 죄송합니다. 자, 다시 시작. 부산은 확 올라가다가 최근에 확 꺾였고요. 서울은 그때 2015에서 16 갔을 때 한 만 이상이 확 증가했다가 유지하는 수준, 조금 더 올라가는 수준. 그럼 뭔가 줄어드는 곳은 없을까요? 줄어드는 곳을 좀 알고 싶은데, 좀 이렇게 기존에 많았다가 어디가 좀 줄어들까요? 지금 보면 이게 세종이거든요. 세종 같은 경우에도 많이 증가하네. 세종은 확 증가할 것 같고요. 좀 별로 증가 안 하는 곳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전국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아니면 적어도 그냥 계속 평형한 수준을 이루는 곳도 잘 안 보여요. 그러면 또 다른 지역 한번 볼까요, 우리? 일단은 그 다음 볼 곳이 이게 세종이고 제가 세종 거를 잘못 본 것 같네요. 예. 세종 거 한번 볼게요. 세종이 몇 번째냐면요. 엑셀에서 볼게요. 저기서 다 안 보여서. 엑셀에서 보면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번이에요. 세종은 12번. 세종은 아까 제가 뭘 다른 걸 본 것 같은데 세종 거 보니까 좀 줄어들어요. 세종. 그리고 여기다 세종 넣고 12번. 여기도 당연히 세종을 넣어 두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세종에 표시할 때는 뭘로 할까요? 딱히 표시할 게 없네. 점으로 될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종, 요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위에서 한번 실행해 줘서 데이터 모으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보여지네요. 세종은 얘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그래도 이때 초반보다는 조금 줄었어요. 네, 2015년보다. 아무래도 행정수도가 이전하면서 계속 많이 주민들이 채워지는 느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데도 줄어든 데가 있나 보려면 제가 엑셀상으로 지금 옆에서 보고 있는데 크게 줄진 않네요. 네, 그런 상황이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에서. 네. 근데 이게 지금 데이터가 조금 복잡하게 보여져요. 그래서 요 데이터로 봤을 때 이게 요 기준은 전체 기준이에요. 전체 기준이고요. 그 뒤에 있는 나온 애들은 또 단독주택 기준이고요. 또 아파트 기준. 또 아파트 기준으로만 봤을 때 아파트도 계속 빈집이 늘어나고 있고 서울만 하더라도 아파트가 빈집이 늘어나고 있어요. 좀 특이하죠? 서울에 집이 없어 보이는데도 빈집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다세대 주택 빈집 늘어나고 있고 서울도 늘어나고 있어요. 부산도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은 비거주용 건물용 주택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도 부산도 다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개를 기준으로 본 거예요. 합계를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현재 빈집 관련된 추이는 최근 뭐 한 6, 7, 8년 이상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다음에 다른 분석으로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